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2일입니다.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이 법카 있지 않습니까? 법카 유형을 모를 리가 없다. 샴푸를 사러 청담도까지 내가 심부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혜경이가 불법 유형 의혹 공익신고인이 이재명이도 지시를 알고 묵인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형 의혹을 공익신고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7급 공무원, 그때 언론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 7급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거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공무원입니다. 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이던 그 시절에 그의 아내 김혜경 씨가 비서 배모 씨, 그 비서 있지 않습니까? 김 씨의 비서 배모 씨, 이분은 또 5급 공무원입니다. 배모 씨를 시켜가지고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저택으로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그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대선 중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 의혹은 2021년 3월부터 10일까지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지낸 A씨가 작년 1월 공익신고하면서 제기된 겁니다. A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간 사람입니다. 심부름한 사람이죠. 이와 관련해서 배씨는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한 오찬 모임의 식사 비용을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그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조선일보는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도 배 씨와 공범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 대상에 돼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만 경찰은 작년 9월에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유용 사이에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면서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을 해버렸습니다. A씨는 바로 이 대표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서를 지난 20일 권익위에 냈습니다. 이 신고서에서 A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아침 식사 등이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 또 아내가 배씨 등에게, 배씨 자기 비서 5급 경기도 공무원 배씨 등에게 법인카드 불법 유용과 관련해서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과 아내의 이익을 위해 공금 횡령 등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이거는 명백한 부패행위 아니냐. 그래서 권익위에 신고한 겁니다. 이 대표가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갖다 사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을 지시 묵인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거의 매일 반복해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 하는 게 이 A씨, 소위 당시까지 알려지기로는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공익신고 다음 날 이 A씨는 이 조선일보와 만나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평일은 물론이고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휴일에도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식사를 배달받는 수라상 의전을 받았다 하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의 휴일 식사 비용도 모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근 식당에 장부를 달아놓고 휴일에 이 대표 식사를 사서 공간에 보내고 이후에 평일에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썼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아주 랜드마크를 갖다가 탁탁 찍었습니다. A씨는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전달한 식사 중 하나라면서 자신이 배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신저 사진 캡처 화면을 딱 보여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황태 묵고 동태조림, 김, 파김치, 소시지 전,
도라지 오이무침, 미역 줄기나물, 배추김치, 배, 단감 등이 쟁반에 차려진 모습입니다. 아, 침이 나오네요. 네, 아침을. 저는 아침 식사하고 5시 반쯤에 밥을 먹고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침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A씨는 포장된 음식을 가져와서 공간 주방에서 국은 다시 데우고 반찬은 그릇에 담았다. 이러면서 이 A씨가 그냥 완전히 다 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면서 이 대표 밥을 챙기느라 주말에도 직원들이 출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대선 후보에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말이죠. 이게 또 단서를 붙여야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A씨란 사람이 7급 공무원인데 뭐 샴푸 사러 뭐 청담동까지 심부름을 갔다 하니 뭐 자기가 직접 간 모양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A씨가 말하기를 이재명이가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을 모를 리가 없다 이거예요. 불법 유용의 주범이 이 대표다. 주범이 이 대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예산에 1,000만 원 단위까지 기억할 정도로 숫자에 밝은데 본인이 먹고 쓰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앞뒤가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비용을 쓰면서 본인 계좌 금액은 그대로인 것이 당연히 눈에 보였을 것 아니냐 이거. 자기 지출이 없는데 이 밥은 이렇게 맛있는 밥들이 막 온다하면은 그거 알 거 아니냐 이거죠. A씨는 또 이 대표가 사용하는 샴푸를 사려고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을 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야, 아니 무슨 샴푸를 청담동 샴푸는 뭐 특별한 겁니까? 그냥 비누로 싹싹 하고 마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나이들의 샴푸 머리 빗는 모습인데 이 사람은 샴푸를 뭐 무슨 샴푸를 그렇게 씁니까? 청담동까지 가야만 심부름해야만 되는 샴푸가 어떤 샴푸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돈으로 먼저 샴푸 값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내면 경기도 비서실 직원 개인 명의 계좌에서 그만큼 입금을 받았다.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첫 공익신고 후 1년 7개월 지난 뒤에 추가 신고를 한 계기에 대해서 A씨는 처음 공익신고할 때는 이 대표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대표가 건재하게 활동하는 걸 보면 변한 게 없다고 느껴 추가 신고를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신변 위협을 느껴서 뭐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다가 집도 이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공익신고를 했으니까 얼마나 떨고 그랬겠습니까? 7급 공무원 출신인데. 그래서 모텔, 호텔을 전전하다가 집도 이사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이랬겠습니까? 지금도 경찰이 제공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호신용 3단봉을 지니고 다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저도 호신용 3단봉을 가지고 다니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대요. 호신용 상단. 저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가스총을 휴대하라고 추천들을 많이 해줘가지고 가스총이니 뭐 이런 걸 많이 휴대했었습니다. 무서우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죽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도 경찰이 제공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차고 또 호신용 3단봉을 지니고 다닌다. 예, 이해가 됩니다. 예, 꼭 호신용 갖고 다녀야 됩니다. 저도 요즘 3단봉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나 갖고 다니라고 이렇게 몇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다.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3단봉을 구할까 말까. 이 세상이 아주 흉악해지니 말이죠.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제 이 살인을 뭐 예고하고 하는 이런 인터넷에다 하는 용서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용서를 안 하고 전부 다 감옥행위다 이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살인을 예고하는 거는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건 장난이 아니다 이거. 예고. 어린 사람들이라도 일단 전부 기소하겠다. 구속시키겠다. 나왔습니다. 예, 잘하는 겁니다. 이 한동훈 장관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 법무행정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려면요. 이 준법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준법 정신이 강해야 되고 또 이 법무행정을 하는 주무장관인 법무장관이 이니시어티브를 탁 쥐고 사회에 대응해 나와야 됩니다. 이 사회는 고도로 분화돼 가지고 이 흉악범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하는 바로 그건 법무장관인데 법무장관은 지금 대처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저께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살인을 예고하거나 그런 사람들 잡히면은 무조건 구속시킨다. 감방이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예. 두 번째, 나이 어린 사람들이 요즘 많이들 구속 기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 전혀 없다. 이제 앞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도 이런 나쁜 행위를 하면 가차없이 처벌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네. 네, 이렇듯 이제 대한민국은 제대로 잘못된 구태, 소위 말하는 문재인의 구태, 극좌파들의 구태를 파괴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 나간다. 막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극좌파들은 또 이 반국가 세력들은 이 나라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예. 깨끗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반국가 세력 이거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잔재까지 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러기 위해서 언론 환경이 좋은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 아주 잘 임명을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임명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 후보자, 네, 아주 투사들입니다. 전사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사들입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중용이 돼서 이 나라가 바로 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시스템이 척척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부패, 여태까지 이 문정권에서 부패에 온상이 되었던 소위 LH라든가, 국토부, 지금 이 원희룡 장관이 들어가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쾌도남마처럼 착착착착, LH도 착착착착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 여러분이 이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존재,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네.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은 필수 조건입니다.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입니다. 네. 성공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